대지 사용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사용권이요. 자, 대지 사용권의 항상 뭐냐?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죠. 그런데요, 여기요, 거기다 써, 그 옆에다가. 뭐라 쓰냐? 대지 사용권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 등기, 이렇게. 그래서 대지 사용권 중에서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뭐라 한다?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대지권.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한번요, 이렇게 토요일날 같은 나가서 강의 찍으면요, 고갑 선생님이 공식하면서요, 대지권 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얘기하잖아요. 혼자. 알겠죠? 그때 말하는 게 그게 바로 대지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고. 그런데 봐봐요. 2하고 3하고 묶어. 3번은 뭐냐면요,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따로 처분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같이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규약으로 동그라미, 규약으로 맨 끝에 분리하여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했죠. 땅주인하고 건물주, 아파트 건물주가 다르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분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4번이에요. 4번은 뭐죠?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뭘 해야 된다?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만약에 대지권 등기가 없으면요, 땅 따로 건물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요, 대지를 산 사람 있죠. 대지 땅을 산, 그래서 선의로 산 사람에게는 대항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나왔죠.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등기된 것을 박스에 대지권이라고 하고, 일동의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구분 건물의 표제부, 구분 건물이죠. 301호죠. 301호 표제부에는 뭘 한다?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48,925분에 122 이런 게 돼 있잖아요. 돼 있어. 그걸 뭐냐?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지권의 종류, 그래서 보면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걸 뭐죠? 소유권이죠. 때로는 아파트를 짓는데 땅이 너무 없으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땅을 빌려 사야 되는데 안 판다가니까, 그럼 뭐 할 수 있죠? 그걸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그것을 땅을 빌려가지고 아파트 지을 수 있죠. 만약에 한 40년 뒤에 만약에 건물이 철거되면 어때요? 땅 주인은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개인 구분 소유는 안 되죠. 지상권이니까요. 그러니까 지상권도 대지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지권의 종류를 쓰죠. 이게 뭐다? 대부분은 다 99%는 뭐다? 소유권이죠, 소유권. 여러분, 극히 우리가 이제 책에서나 보면 대지권, 지상권 이렇게 돼 있어. 지상권도 될 수 있다. 사실 그런 경우는, 누구 아는 사람끼리면 몰라도, 거의 아파트는 그런 것이 있어, 없어. 아파트는 99.99% 소유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6번은요. 집합 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경료받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그 밑에 줄 끝에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점유 사용권은 바로 맨 끝에 대지 사용권에 해당한다. 맨 끝에. 자, 그럼 봐요. 이게 이 말이에요.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이제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드물어.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떻게 하죠? 다 땅을 사가지고 수용해가지고 건물을 짓지. 알겠죠? 그렇지 않고 건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를 생각해요. 빌라. 연립주택이요? 여기 이제 가난한 사람이 땅 준대. 이 사람한테, 이 의리한 사람이 빌라를 짓는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뭐란다? 여기서 계약금으로 1억을 주고, 중도금으로 10억을 주고, 잔금으로 10억을 주긴 했는데,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뭘 한다, 이 사람이? 나 이거 건물 짓고, 그럼 건물 짓면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한 이렇게 뭐죠, 12개가 나오죠. 건물 지어가지고, 그럼 여기서 5개 팔아가지고 5개 팔아서 땅값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건축 승인을 해주죠. 그럼 여기다 건물 짓기 시작하죠. 건물 지어가지고 우리가요, 생각처럼요, 분양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분양이 잘 되면 어때요? 이 5개 팔아가지고 돈 다 주고 이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등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 봐봐요. 이 5개 사람들은 어때? 이 5개 사람들은요, 이 5개를 다 분양이 돼가지고 이 돈을 주고 등기를 받아와서 주니까 이 사람들은 사기를 사가지고 샀는데, 건물은 등기하긴 했는데 땅 등기는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지금은. 알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건물주하고 땅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5개 이제 분양해가지고 돈 다 갚고 이제 등기를 넘겨 받아왔어. 받아와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한테부터는 뭐죠? 땅도 등기가 되고 대지권하고 뭐도 같이 등기가 돼. 건물에 대한 등기하고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같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등기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양할 때, 이 사람은 1월 1일 날 분양하고 1월 11일 날, 1월 20일 날, 1월 22일 날, 1월 29일 날 이렇게 등기했다 이 말이죠. 분양이 됐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은 건물은 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뭐는 등기가 없어? 땅. 아까 우리 보면 표제에다가 대지 등기해야죠. 대지권 등기해야 되잖아. 종류와 비율을 해야죠. 그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에 관해서 등기가 아직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물주이지 땅주인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알겠죠? 그런데요, 이제 돈을 다 주고 이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제서 등기해주죠. 언제요? 4월 5일 날 이제서 등기해주죠. 그럼 어때요? 이 사람들 어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봐봐. 이 사람은 1월 1일 날 건물을 샀는데 4월 5일이 될 때까지는 대지에 대해서 등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돼? 못 해야 돼? 주차장을 해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어떤 이유로, 이런 이유로 대지권이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분양을 받을 때 건물만 산 것이 아니고 건물하고 땅값까지 다 준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땅을 사용할 수 있다. 그걸 뭐다? 점유 사용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이 등기를 하게 되면 뭐로 바뀐다? 대지권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되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부상받았대요. 처음부터 그냥 뭐하고 건물하고 대지권하고 같이 등기를 받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간적인 갭이 있죠. 건물 등기하고 또 대지권 등기가 순간적으로 갭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떡할래?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말 들었죠 지금? 못 듣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봐봐요. 다시 읽어. 집합 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 부분에 대한 101호죠.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격려받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를 받지 못했어. 아직 5개가 분양이 다 안 됐으니까. 이해됐죠? 매매계약의 효력을 걸어서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해서 301호를 위해서 건물의 대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죠. 같이 샀으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 사용권은 뭐라고 봐야 된다? 이것은 맨 끝에 대지 사용권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근데 봐봐요. 이 사람이요, 그래 봐. 다 지금 보고 계시죠?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요. 여기요. 이건 대지 사용권이죠. 다른 말로 등기가 되면 뭐라고? 등기 안 되면 대지 사용권, 등기가 되면 뭐라고? 대지권. 여기요. 여기 뭐라고? 301호요. 301호를 뭐라고 그래? 전유 부분이죠. 이 A라는 사람이 전유 부분을 분양을 받았어. 아직 등기가 안 됐어. 그래서 A가 B한테 팔고 B가 C한테 팔았는데 C가 소유자로 바뀌었을 때 이제서야 등기를 해준대. 이제서야 대지권 등기를. 그러면 누가 대지권의 등기를 먼저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돼? A가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해주고 B한테 해주고 B가 또 누구한테? C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C가 바로 대지권 등기를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요, 주차하려고 집 사요. 집 사다 보니까 주차를 하게 돼요.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한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다.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주차하는 게 주된 것이 아니고 뭐가 주된 것이다?
건물이 주된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말한다.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주된 권리를 처분하면은 다른 반대 의사가 없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처분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요 이것을 5억 원에 분양을 받았죠. 아직 대지권 등기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B한테 팔 때 얼마 팔겠어요? 5억 1천만에 팔지 2억 8천에 팔아요? 5억 1천만에 팔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은 이 건물뿐만 아니라 모두 같이 판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지 땅도 같이 판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B가 또 C한테 팔죠. C한테 그러면 C도 5억 3천 주고 샀죠. 그럼 거기는 뭐가 이미 들어가 있어? 땅값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유보분을 넘겨받을 때는 대지도 넘겨받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양수인 C가 대지권 등기를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 만약에 이 A가 이 아파트를 빌라를 분양받고 나서 여기다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으려고 해요. 저당을. 그러면 이 저당권은 301호에 저당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301호에만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지 사용권까지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저당권 점유 안 해? 안 하죠. 안 하는데 왜 저당권은 점유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요 저당을 잡냐 등기를 하냐 이 말이죠. 돈 빌려주고 저당권은 점유는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점유하는 것과 똑같아. 왜요? 등기부 을구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하죠. 그러면 등기부 뭐를 보고 등기하죠? 등기부 표제부를 보고 표제부에 나와 있는 그 건물의 내역을 보고 토지의 내역을 보고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는 거잖아요. 결국 뭐다? 저당권은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가서 점유를 한 것은 아니지만 등기부 을구에다가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표제부가 바로 뭐죠? 건물의 모습이고 땅의 모습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제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다? 건물에 대한 301호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결국 어디에도 미친다? 표제부인 대지권에도 미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된 권리에 대한 대지권은 종된 권리에도 만다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7번 나왔죠? 전유 부분만에 대해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알겠죠? 맨 끝에 두 번째 끝에 줄과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 다음에요 전유 부분을 경락을 받은 사람은 경락 뭐까지 경락받는다? 대지 사용권까지 경락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게 사용한다 했죠? 대지 사용권 어떻게 사용해요? 대지 사용권은 지분의 비율로 사용해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요?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만약 지분의 비율이면 어떻게 돼요? 3층 사람은요 전층을 다 써요. 1층 사람은 3칸 나눠줬어요. 차 주차하려면요 뒤집어 엎어서 해야 되잖아요. 옆으로. 알죠? 만약에 지분의 비율이면 나는 3층은 이렇게 주차하면 1층짜리는 3개 방이 3가지면 어떻게 주차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가지고 주차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용도에 따라. 알겠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이에요. 집에 가도 돼 이제. 알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이걸 보면 이걸 조금 써야 되는데요. 자, 봐봐. 자, 여기 봐봐. 자, 보고 계셔요? 자, 우리가 보면 5조가 있어. 5조. 5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1항하고 2항하고 5조에는. 이런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죠. 여러분도 학원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도 학원에 오셨으면 어때요? 적어도 학습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주지 않게끔 최소한의 A를 최소한 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A 지키기가 또 반드시 뻣뻣하게 있으면 그걸 뭐라고 송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나 다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요 제가 이제 지하철 타는데요 보면 서울역에서 노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주 무대가 어디에요? 영등포역에서, 노량진역에서, 청량역 여기. 이 사이에 뭐가 있냐? 밥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보를 다 자기네끼리 아니까, 오늘은 어디서 준다, 오늘은 어느 교회다, 어디 쉼터다,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차로 자동차 지하철로요, 이렇게 통행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모임 승차죠.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승차권 없이 타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타는데 그 사람들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바닥에 앉아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하철 딱 타고 딱 내려봐요. 그 냄새 있죠, 냄새. 냄새가요, 빠지진 않아요. 진짜 뭐 끝까지는 나죠. 저도 이제 노숙자들하고 오래 살았거든요. 죄송해요. 오래 산 게 아니라 노숙자들하고 거기 이렇게 한 2년 한 거의 3년 정도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는 거에 대해서 나는 냄새를 못 맡는데, 희한하게 노숙자들 그 냄새는요, 오래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코가 그쪽 마비가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인상은 별로 안 쓰이는데 막 난리죠. 들어온 사람들 왔다가 내리다가 타고 내리고. 그럼 우리가 최소한의 것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 봐봐. 우리가 특히 집합 건물 같은 경우 보면 아파트에 100세대가 살고 있는데 한 동에 서로 지켜야 될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층간소음을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1장하고 2장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5조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한번 봐봐. 1번 공동이익. 맨 끝에만 봐.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공동이익 침해 금지. 이렇게.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두 개가 있어. 뭐요? 불법으로 뭐를 하면 안 돼요? 증개축을 하면 안 돼. 불법 증개축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어요? 용도의 사용 금지예요. 이러면요, 요즘 봐봐요. 아파트 용도는 뭐예요? 아파트 뒤집어 자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요, 뒤집어 자는데 잘못 자는 사람이 있어. 잘 이상하게 자는 사람들. 아파트를 요종으로 꾸며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없어요? 있죠. 하도요. 유일락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아예 주택가로 아예 급습을 하죠. 그래서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와도 이런 고급 아파트가 훨씬 CCTV 같은 거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내부에는 잘 돼 있는데 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의외로 또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출입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가 고급 빌라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는데 요상하게 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용도 외에 사용금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법으로 뭐 하면 안 된다? 증개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봐봐요. 나는 아파트를 한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여기 5평동에 그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0평짜리 2개 사면 되죠 옆에. 그러니까 어때요? 중간에 있는 벽을 터버리면 100평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다 하종을 다 계산해가지고 벽 하나하나도 다 하종을 견딜 수 있게끔 계산이 돼가지고 벽이 있는 거잖아요. 알죠? 그런데 그 벽을 무너뜨려 버리면 나중에 삼풍백화점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제1항은요 공동이익 침해 금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 아파트들을 보면 뭐 크게 그렇진 않지만 복도식 아파트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복도식 아파트요? 그럼 봐봐요. 복도식 아파트를 한 번씩 보면요, 특이한 건 학생들이 와서 물어봐요. 저 집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복도식 아파트 딱 있으면 여기서 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엘리베이터가 있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1, 2, 3, 4, 5, 6 쭉 이렇게 있잖아요. 맨 마지막 집은요, 이게 지금 복도잖아요. 이게 복도잖아요. 여기까지 복도잖아요. 맨 마지막 집은 여기를 막아버려. 여기를 자기 혼자 산다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거 뜯어내야죠. 나는 여기까지 걸어가고 싶은데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여기는 공용부분이 자기 게 아니에요. 복도는 뭐의 용도로? 복도의 용도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공동이익의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한여름에 보면은 여기 엘리베이터 만드는데 자기네끼리 안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어떡해서 누워가지고 소박 먹는 사람이 있어 없어? 복도는 소박 먹는 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봐봐요. 빌라 봐봐요. 빌라 보면요, 여기 3층짜리 빌라로 보면 계단이죠. 계단을 보면 맨 처음에요 1층에 할머니가 옆에다 살짝 장독대 조그만 거 살짝 놔둬요. 알겠죠? 그러면 2층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어라? 이것이 하면서 자기는요, 자기 아들내미 못 쓰는 책꽂이를요, 책장을 딱 하나 딱 놔둬봐요. 3층 사람은요, 이것들이 하고 가가지고 어때요? 자기네 집에 있는 화분이고 뭐고 다 자전거 다 꺼내놓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우리도 보면 다 어디 사회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서는 다 규율이 있고, 우리가 간섭적으로 규율이 있고, 명식으로 규율이 있고 다 있잖아요. 공동체 생활은. 그 명식이든, 그렇죠. 명식이지 않든 어떤 그런 규약을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막, 이러면 학원에서 손가락질 해야 안 해. 누구? 하죠. 다 해. 야, 쟤 왜 그러지? 막 이렇게 하면서. 왜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가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어겼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5조 있죠. 5조. 이 5조를 의무가 있는데 뭐뭘 해라. 이것을 어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르죠. 그 책임이 구분 소유자가 잘못한 경우가 있어. 구분 소유자. 건물주가. 건물주는 멀쩡한데요. 점유자가 잘못한 경우 있어. 점유자가 누구죠? 세든 사람, 전세인, 전세권자, 임차인이 잘못한 경우가 있다 이 말. 두 가지가요. 그런데요, 구분 소유자가 잘못한다. 구분 소유자가 잘못한다. 점유자가 잘못한다. 한 가지인데요. 구분 소유자가 잘못한다. 43조요, 44조요, 45조 이렇게요, 46조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가 봐야 되겠죠. 여기는요, 43조는 아까 말했죠. 43조는요, 여기서 누가 한다? 5조 1항에 대해서 잘못한다. 5조 1항이 아까 뭐죠? 글 아래야지.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요 44조는요 5조 1항 5조 1항인데 그것이 현재예요. 너무나 심해. 그것이 현재. 여기는 그냥 5조 1항을 했어. 5조 1항으로 인해서 공동생활을 하기가 현재예. 그럼 여기는요 45조는요 두 가지예요. 5조 1항하고 플러스 2항하고 그 다음에 규약을 위반한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는요, 여기 46조죠. 점유자가 5조 1항하고요, 2항하고 이렇게 위반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이렇게 있다면, 그럼 이걸 뭐란다? 이렇게 하면은 이 43조에서는요, 사용 금지를 해. 사용 금, 노. 그럼 결과 제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는요, 사용을 금지를 시켜. 사용 금지요. 여기는요, 그 집을 그냥 경매해버려. 경매. 여기는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요, 원래 집주인한테 인도하라고 인도 청구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그냥 말로 해요. 원칙적으로 말로. 여기는요 소송으로 해요. 소송. 여기도 뭐란다? 소송으로 해요. 여기는 소송으로 하지 않아요. 알겠죠? 여기는 뭐다? 소송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소송으로. 얼마의 동의다? 4분의 3이에요. 여기는 4분의 3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주민의, 근데 우리는 아파트 주민 전체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여기는요 소송은 아니야. 소송은 아닌데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소송은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요 어떻게 한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 여기는요 다른 데로 아까 우리 뭘 배웠죠? 보존행위 기억나요?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했죠? 각 구분 소유자, 입주자 대표 회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관리인이에요. 관리인이 하거나, 관리는 아파트 관리소장 아니에요. 누굴 얘기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또 뭐다? 관리단 집회에서 다른 집회 결의, 자리한 집회에서 결의한 지정된 구분 소유자예요. 지정 소유자. 여기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우리가 그냥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지정된 구분 소유자. 여기서밖에 안 나와. 여기서밖에만 안 나와. 왜 그래요? 봐봐요. 우리가 같은 아파트, 우리 학원 안에서 일을 해결해야 되죠. 그럼 누가 둘이 싸웠대. 그러면요, 두 사람이 가가지고 경찰서 가서 해결한 게 낫겠어요? 학원에서 누군가가 중재하는 게 낫겠어요? 학원에서 누군가가 중재한 게 낫지. 가서 경찰서 가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에서 무슨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좀씩 양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보면 똘끼 있는 놈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 어떤 놈이요, 자기는 앞에 용이 승천한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하는 놈이 있어, 없어? 있어 보면 꼭, 가지고 뭐 하면 꼭 시비 걸고,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떡한다? 용이 더 승천한 놈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어떻게 승천해요? 앞뒤로 좌우로 승천한 놈 오면 데리고 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야, 걔가 앞에 용이 승천한다는데 너 어떻게 승천하냐? 나는 앞뒤로 좌우인데요. 그러면 걔가 더 세잖아요. 그럼 걔를 직접 보내면 간단히 끝날 거 아니에요. 굳이 가가지고 고소 고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안에서 일하는 일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간단히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보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 말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 그냥 소유자 아니에요. 그냥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아파트 주민은 우리가 다 구분 소유자잖아요. 이게 아니고 지정해서 너가 좀 갔다 오라고. 그걸 지정된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뭐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형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해 제거나 또는 결과 제거를 하고 사용 금지. 아파트 사용하지 마 이 말이죠. 왜 계속 술집하는 거야? 너 하지 마 이 말이죠. 그래도 계속 술집을 해? 그럼 그 집 경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 한번 봐봐요. 경매를 하게 하면 갑이 건물주예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는데 하니까 경매를 청구했어. 그런데 자기가 다시 또 경락을 받아. 그러면 다시 또 1번부터 또 시작해야지 또. 결과 제거를 하고 안 되니까 사용 금지하고 안 되면 그러면 끝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청구당한 사람은 그 아파트를 경락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다 법에다 나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쫓겨내는 거죠 지금. 그런데요 주인은 멀쩡하잖아요. 주인은요. 그런데 누가요? 새 들어서 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때요? 임대차 계약을 뭐하고? 해제해서 쫓겨보내야죠. 그럼 집은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 원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도 청구하는 것이에요. 간단하죠 지금.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뭐죠? 그래서 책임이죠. 책임. 자, 바로 1번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청구, 결과 제거 정지 청구죠. 이건 몇 조? 5조 1항 봐봐. 5조 1항을 했다. 5조 1항 그 정도만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라고 하죠?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가로묶고 지정된 구분 소유자. 죄송한데요 바로 그 위에 줄 끝에 보면 관리인이라고 나와 있죠. 관리인이나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항은요 사용 금지가 나왔죠. 좀 더 센데 뭐죠? 이 사람이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공동의 이익의 침해를 금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해. 이건요 같이 아파트를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이제 사용을 금지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똑같이 5조 1항이죠. 2번 봐봐. 5조 1항인데 바로 밑에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이 하나 들어가. 거기요 그 위에서는 그 말이 있어 없어? 없었잖아요.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밑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 얼마죠? 얼마? 4분의 3 아주 중요해. 4분의 3 지정된 구분소유자 줄고 지정된 구분소유자 바로 옆에 뭐로 해서 관리단 집회 결의의 근간 뭐로서 소가 뭐죠? 한우 아니에요. 소송이요. 소송으로서 알겠죠? 그러니까 한우인가? 큰일 나죠. 알겠죠? 소송으로서 그래서 사용 금지를 청구한다.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돼? 소송하려면 4분의 3 5번 3번은요 경매를 청구한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는 좀 달라. 5조 1항하고 2항을 위반하거나 규약을 위반하면은 뭐다? 경매를 청구해. 경매. 알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말 줄고 봐. 두 번째 줄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재 위반. 규약만 줄고 규약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 얼마다? 4분의 3. 그 다음에요 4분의 3, 그 다음에 의결권의 4분의 3으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바로 밑에 가운데 경매 동그라미. 경매를 어디다 청구해? 법원에 청구해. 법원 바로 밑에 재판 확정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청구해. 6개월 이내. 해당 구분 소유자는 뭐가 될 수 없어?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해당 구분 소유자는 뭐가 될 수 없어? 경락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예 그냥 멀리 지구상에서 추방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지금 1번, 2번, 3번을 묶어봐. 1번, 2번, 3번을 묶어서 구분 소유자가 이 짓을 했을 때 1번, 2번, 3번. 그런데 4번은 누가? 4번은 점유자,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알겠죠?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이런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4번에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 얼마? 4분의 3. 알겠죠? 그래서 벌써 지금 봐봐. 4분의 3이 지금까지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죠? 4개. 좀 있으면 하나가 더 나와. 좀 이따 하나 더 나올 때 다 정리하고. 여기서는 모두 몇 개 나왔죠? 3개. 뭐가 나왔다? 사용금지, 경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및 인도 청구. 알겠죠? 이것을 4개가 나왔다. 4개. 3개가 나왔다. 여기서 3개. 여기에서만 뭐가 나온다? 여기에서만 뭐가 나온다? 지정된 구분 소유자란 말이 나왔다. 알겠죠? 복잡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는 게 2가지다. 사용금지, 경매청구. 4분의 3은 뭐다? 사용금지, 경매청구, 계약해제 및 인도청구. 4분의 3 3개고 소송으로만 하는 것은 뭐다? 사용금지, 경매청구다. 알죠? 얼마의 결이다? 4분의 3이다. 누가 한다? 지정된 구분 소유자. 알겠죠? 온통 깍두기. 알겠죠? 앞뒤 좌우로 깍두기가 한다. 알겠죠? 자, 관리단은요? 이런 보면 혹시 그러면 상가 있죠? 상가. 제가 이제 그 서울 구로에서 동영상을 몇 년간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항상 그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참 자주 있어요. 조금만 가도 거기는요. 관리단 집회 결의, 결과 안내 이렇게 다 있어. 항상. 관리단 집회 결의. 그러니까요. 이런 봐봐. 이 상가는 되게 그 건물이 크거든요. 각 소유자가 각각 다르. 어떤 사람은 큰 거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있고 너무 많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 101호는 면적이 얼마고 102호는 얼마고 103호는 얼마고 401호는 얼마고 402호는 얼마고 면적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 참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누구 참가했다가 키가 되겠죠. 체크되면 전체요 면적이 14만 2,756이다 이렇게 됐으면요.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면적을 보니까 11만 얼마다. 그러면 항상 뭐라고 되냐? 14만 얼마분에 11만 얼마가 찬성했다 이렇게. 그러면 가반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그냥 면적으로. 왜? 그렇지 않으면은 면적이 큰 사람 적은 사람이 가지고 구분 소유자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를 보니까 전체 면적의 얼마의 면적이 참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의를 붙였던데 얼마의 면적이 합격을 해 찬성을 해서 이것이 결의가 통과했다 부결됐다 이런 식으로 항상 공고를 붙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거기는 항상 관리단 집회 이렇게 나와. 관리단 집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상가 건물 같은 것은 그 건물주의 해봤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냥 모일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상가 건물주가 얼마나 되겠어? 모이면 되죠. 그런데 아파트는요, 한 단지 아파트가요 10동이 있는데요, 그러면요 한 동마다 100이면요 1000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언제 모여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임시방편적으로 뭘 하는 것이다? 입주자 대표라고 하는 것을 한 동마다 동대표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 동대표 회의체,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하고, 그 중에서 대빵을 말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죠. 거기도 뭐 나름대로 다 뭐가 있어요? 감사도 있고 뭐 총무도 있고 다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 이러면요, 우리가 입주자 대표가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주자 대표만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특히 LH공사 임대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는 내 집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놈의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 해가지고 관리 소정하고 꽁짝꽁짝 해가지고 먼저 이제 분위기 박자를 맞춰야 되니까 가서 룸사롱 가서 음악 틀어놓고 한번 놀아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박자가 잘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짓 다 하죠. 화장실 뜯다 붙였다, 문을 거꾸로 닫았다 옆으로 닫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다 해가지고 괜히 있는 집 가만히 있어도 아무 도둑도 안 들었는데 도둑 들었다 해가지고 뭘한다? 전체 또 CCTV 한번 달았다가 CCTV가 좀 안개가 조금 자주 낀다 해서 바꿨다가 또 별짓 다 하죠. 알겠죠? 거기서 뭐가 나온다?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1년의 수익이 중개업자도 훨씬 나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LH공사 같은 데는 누가 간섭한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관리 사무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자기 집도 아니니까 누가 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사무실 오지도 않고, 알겠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처음 아파트가 지었을 때 처음 아파트가 지어졌다 해서 관리할 게 많아서 좋고요, 안정이 되면 안 좋아요. 그때는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겠죠? 낡은 아파트로 가든지 또 신주는 아파트로 가든지 거기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동대표하고. 알겠죠? 완전히 직업을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관리사무소 회사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회사 있는 데는 적색 블랙리스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서 사고 치고 해가지고 못 살게 굴어가지고 돈 떼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리스트들이 다 있어. 이게 다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관리단은 원래는 뭐다? 그 소유권자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것인데 아파트는 안 되니까 관리단은 아파트를 뭐로 본다? 입주자 대표 회의로 보자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관리인은 뭐로 보자?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으로 보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됐죠 지금? 자, 그럼 이제 관리단 봐봐. 건물에 대하여 이렇게 됐죠?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줄고 구분 소유자 전원 딱 거기만 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끝에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맨 끝에 관리단이 설립된다. 근데 우리는 아파트는 전원이 모일 수 없으니까, 알죠? 동대표 전원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을 했죠? 그러면 써요. 그걸 사실상 소유라고 그래. 우리가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그 집에 이제 입주를 하죠? 아직 등기가 없어도 이 사람을 사실상 소유라고 그래. 사실상 소유. 그러니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관리단 집회가 있죠. 집회 갔으면 거기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 있다.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받지 못한 부분양자도 두 번째 줄 맨 끝에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참 3번 재밌는 말 나왔죠. 이런 봐봐요. 이러면요, 우리가 이러면 공용 부분 있죠. 공용 부분에는 뭐가 있죠? 관리비가 나와 안 나와? 이러면 우리 아파트 이러면 첫 입주 혹시 해봤어요? 첫 입주? 첫 입주하면 그게 사람들이 바로바로 그냥 뭐죠? 다 차요 이게? 아니죠. 한참 걸리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분양해가지고 여기 동네 사람들이 해가지고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이 됐다 그러면은 입주가 좀 빠를 수 있어도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된 데는 참 입주하려면 참 한참 걸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 들어오면 아파트 이렇게 많잖아요. 아파트 많으면 이 아파트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사 와가지고 한두 사람 왔다가 여기 보면 불 2개 켜져 있다가 여기 무섭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뭐 불이 한 25개 켜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쭉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길 떠나면 한 3개월 4개월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엘리베이터는요 전층을 운행해야 되고요, 불은 다 켜놔야 되죠. 그러니까 비용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적어도 반 이상이 뭘 해야 되냐? 등기를 받아와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관리단 집회를 구성을 하고 규약을 만들고 할 수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요. 그런데 반 이상이 이사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그 규약이 없어. 그러면 3개월 동안은 그러면 관리비 안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관리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요? 근거가 우리는요, 여러분요, 우리 민법에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분은 지분에 따라서 권리가 있고 지분에 따라서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파트도 각자의 전유 부문의 면적 비율, 근데 아까 말했죠. 20평이 지분이 1이면 100평은 지분이 5라고 그랬죠. 그 전유 부문의 면적의 비율로 각자가 그 아파트에 대해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리 비용도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당연히 징수할 수 있어. 규약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파트 그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비율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의 비율로, 면적 비율로 그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줄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청구한다고 써? 지분 비율로 이렇게. 지분 비율로 이렇게. 자요, 우리가요, 여기 보면 뭐라 나왔죠? 구분 소유자가 몇 인 이상이다? 10인 이상, 10명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야? 다 하여야야. 뭐 한다?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좀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나 나와. 가르쳐 줄 거예요. 알겠죠? 그놈 하나 빼고는 다 한다, 하여야 한다야.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1번 관리단은요, 설립된다. 이거요. 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있다지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고.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10인 이상 줄고요, 관리인을 선임한다. 자, 두 번째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면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써 거기다가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어.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월세 난 사람이 관리인 한 사람이 있어요? 관리 뭐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한 데 있어요? 월세 산 사람이? 없어요. 다 대부분 그 아파트 소유자예요. 그러면은, 동포 여러분, 그러면은, 월세 아파트는 그러면 누가 할까요? 이 관리소장을, 입주자 대표회의를? 임대 아파트는 누가 해? 임대 아파트는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하냐고? 임차인이 할 거 아니에요. LH공사 임대 아파트는. 그러니까, 임차인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구분 소유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이 뭐냐? 그렇게 나와. 임차인도 될 수 있다, 이 말. 알죠?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왜? 아니, 아파트가 꼭 분양 아파트만 있나요? 임대 아파트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러면 저기 그 닭 아파트 있잖아요. 닭. 부영 닭 아파트 있잖아요. 그 닭 아파트 거기 혹시 임대 아파트 아니에요? 안 아파트야? 분양 아파트예요? 선임대. 그러니까 지금 임대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마 10년인가 8년인가 그럴걸요? 그게 지금 임대 아파트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니까 다 지금 뭐예요? 지금 현재는 다 누구예요, 그 사람들? 다 임차인이니까. 입주자 대표 있어, 없어? 동대표 있어, 없어? 있죠, 동대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닭 아니라겠는데, 뭐라 했는데? 닭 아니라겠어, 닭 아닌데? 부엉이? 오나. 예, 원앙이요. 부엉이 아니에요. 예, 큰일 나요. 너풍 아니에요. 자요. 그 다음에 관리인은 고은소유할 필요가 없으면 임기는 몇 년? 2년. 규약으로 정한다. 3번은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나 규약 외에 따른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규약이나 규약에 따른 줄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이나 해임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요, 관리인은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될 수 있어.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될 수도 있고. 4번은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누구죠? 임차인이죠. 전세권자.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5번은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줄고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뭐죠? 관리비 가지고 막 공사 엉뚱한 소리 하고 때쳐부터 다 사진을 옆으로 달고 돈 받고 거꾸로 달고 돈 받고 다시 달고 돈 받고, 이제 똑같은 것을 알겠죠? 그렇게 되면 부정한 행위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절,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각 구분 소유자 관리인의 해임을 어디에? 법원에 청구. 법원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6번은요, 관리인은 공용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그럼 큰일. 이런 봐봐. 관리인이 남의 집 전유 부분 뭐죠?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을 변경하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자기 집을 해야지. 관리인은 되도록이 뭐죠? 건물 전체에 관한 것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공용 부분이지 전유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 그러면 큰일 난다고. 전유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이 아니고 공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죠? 그 아파트 관리 소장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건물 전체에 관한 것을 주로 상의하지, 남의 집에 가가지고요, 식탁이 잘못 놔져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둘이 맞대고 뭐 회의하는 거 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시험은 전유 부분의 보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뭐라 한다? 공용 부분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관리인의 대표권은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죠. 왜요? 하도 나쁜 짓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기할 수 있다. 그 여자 있는데, 그 여자 희한하게 생긴 여자, 이재명이하고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 그 여자 있잖아요. 부선이 여자, 부선이. 그 여자는 왜 그 사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지? 아니, 다 좋아.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사귀었는데 뭐 어쩌다고? 참 이상한 여자죠. 그걸 왜 사겠다고 하지? 그걸 자랑인가? 뭐 어쩌는 거지? 아무튼요. 아무튼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부선이가 보고 있으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큰일 난다고. 알겠죠? 그래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선예제 3자기는 대항할 수 없다. 관리는 언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매년 1회가 아니에요. 옛날엔 1회였어. 그런데 1회 이상 1회가 아니야. 1회 이상.
보고를 해야 돼. 1회가 아니에요. 1회 이상. 알겠죠? 그다음 관리위원회 봐봐요.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줄고 둘 수 있다. 딱 여기가 둘 수 있다야. 다른 데는 다 뭐다? 된다, 한다, 본다, 뭐 이런 것들이야, 다. 근데 뭐 벌 수 있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요, 뭐라고 되어 있다?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규약으로니까, 규약이니까 둘 수 있다. 그럼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거죠?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줄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해. 뭐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뭔 짓 하는가 본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니까 또 뒤에서 감독하는 거예요. 알겠죠? 관리위원회 위원은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봐봐요. 아까 이러면요, 관리인은 먼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임대아파트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관리위원회 위원이 누구예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인을 감독하는 사람이죠. 관리인을 관리 감독하니까 옆집 아파트 주인이 와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파트 주인이,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해야 돼.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뭐죠? 눈을 크게 뜨고 검사해야 될까? 뭐죠? 관리 감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누구라고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알겠죠? 딱 그게 바로 뭐가 다르다? 관리인하고 다르다. 관리인은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관리위원회 위원은 뭐죠?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을 해. 임기는 똑같아. 몇 년 범위 안에서? 2년의 범위 안에서. 자, 9번은요, 규약이죠. 이런 규약이 뭐죠? 그냥 우리 아파트 사람들 이런 거 조심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규약이죠. 규약은요, 2번 봐봐. 설정, 규약을 변경, 규약을 폐지, 설정 변경 폐지 얼마?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자, 됐죠? 자, 그럼 모두요 4분의 3이 4개 나왔어. 15조. 15조가 뭐냐? 공용 부분의 변경이에요. 다른 데 없나? 공용 부분의 변경이요. 그럼 44조요. 45조요. 46조요. 이건 29조가 돼. 이건 29조. 알겠죠? 그러면 44조가 뭐죠? 사용 금지. 이거 뭐죠? 경매 청구. 여기는요, 계약 해제 및 인도 청구, 인도. 29조는요,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이렇게.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이렇게. 폐지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 뭐란다? 이것을요, 4분의 3이다. 4분의 3. 알겠죠? 4분의 3이 5개가 있다 이 말이죠. 시험에 한번 나올만 하죠. 다음 중에서 4분의 3,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뭐다? 재건축 결의는 얼마다? 5분의 4. 5분의 4.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재건축 결의예요.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인데 자꾸 3분의 2 하겠다, 4분의 3을 하겠다. 왜요? 그 3분의 2가 어디에 나오죠? 3분의 2가 어디서 나와? 이런 공법에 보면요, 도정법에 나온단 말이죠. 그게 그냥 자꾸 헷갈리라고. 알겠죠? 그래서 3분의 2 이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얼마인데? 5분의 4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됐죠? 그 다음에 다른 건 15조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걸 공용부분의 변경이라니까요. 공용부분의 변경. 공용 변경 15조가 어디냐면 페이지요? 196페이지. 196에 55. 3분의 5. 3분의 5. 그게 바로 15조예요. 196페이지. 노. 196. 3번에 동그라미 5. 동그라미 5 찾았어요? 오케이. 알았죠? 마이크를 납땜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받아줬어요. 알겠죠? 자요. 자, 규약의 설정, 규약의 집회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였냐? 3번 한번 봐봐요. 3번을 보면 다시 규약 보세요. 집회 3번.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봐봐. 4분의 3의 결의가 있단 말은 나중에 4분의 1은 반대했다 이 말이죠. 아무리 반대했어도 4분의 3 이상으로 예스 해가지고 찬성이 됐으면은 반대도 따로 와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로 와야죠. 공시는 그러겠죠, 뒤에서. 그러든지 말든지 따로 와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결의에 찬성, 반대한 사람한테도 효력이 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죠? 4번은 업종 준수. 이게 이제 요즘요, 조금 이제 문제가 되죠. 업종 준수는요, 우리가 상가 부장할 때 보면,
업종을 지정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업종을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업종 바꿀 때는요, 임차인들끼리 합의로 바꾸지 못해요. 구분 소유자끼리 모여가지고 바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업종 조사할 때, 업종을 지정할 때, 여기는 베이커리, 여기는 안경점, 미장원, 곱창집, 뭐 이렇게 동물병,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딱 지정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독점 이윤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분양이 되죠. 그러니까 건물주 분양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이익을 받죠. 그런데 분양을 받는 사람은 부담이 너무 세죠. 그래도 내가 이것을요, 한 10년, 20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가, 여기 부동산 하나만 있다고 해봐. 아파트는 1000세대인데 부동산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상가에는 부동산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고 딱 분양 업종을 지정해서 딱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아무리 돈이 좀 돼도 들어간 게 낫겠어, 안 낫겠어? 낫죠. 뭐 1년, 2년이면 그 정도는 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점은 엄청나게요, 분양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익이고, 알죠? 분양을 들어간 사람은 부담이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나한테 어떻게 되고, 이익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꾸고 싶다 이 말이죠. 베이커리가 들어왔는데, 자기도, 부동산 하고 싶어. 그럼 부동산 하는 구분 소유자하고, 구분 소유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바꾸지 못해요, 업종을. 무슨 말이죠? 그런데 업종을요, 자기 멋대로 바뀌었어. 아니, 좀 해달라니까 안 해줘. 자기 멋대로 바꾸죠? 그럼 어떻게 한다? 단전 오버 아니에요. 전기를 끊어버려. 알겠죠? 그 다음에 수도를 끊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수 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뭐라 나왔죠? 업종 준수를 위반하면 두 번째 줄고 단수. 그래서 맨 끝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단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관련 집회를